소득세율 구간이 뭐 35%, 38%를 적용받으시는데 월세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종합과세가 돼버리니까 이 고소득에 위에 얹혀지면서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38% 이상의 세금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실 때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월세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세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전략적으로 전월세 금액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이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느냐, 이런 포인트들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12월이 한 달이 채 안 남아 있는데요. 1년간 받은 월세 혹은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도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의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셀프로 체크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납세자분 중에 이렇게 약 657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받은 월세는 2,400인데 이만큼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요지는 이분이 이제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월세를 월에 약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혀 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제 세금을 왜 안 내셨냐라고 여쭤보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조차 몰랐다. 이제 나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만 2월 달에 하면 끝난 줄 알았다. 종합과세가 뭔지도 조금 그 개념도 부족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2천만 원 이하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수입도 과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금 안 내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국세청에서 아직 몰라서 과세를 못한 거지 세금을 내지 않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사례처럼 이제 가산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이제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서 이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납세자분도 보시면 가산세가 이렇게 80만 원 정도 붙어 있습니다. 세금이 사실 무서운 게 우리가 이제 걸리면 안 낸 세금만 뭐 더 낸다 그러면 사실 어차피 낼 거였으니까 걸렸으니까 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산세가 무서운 거죠. 가산세가 얼마나 붙냐면 덜 낸 세금의 이제 10% 가산세 플러스 납부지연이자 가산세, 이것도 연간 한 8% 정도 되는데요. 기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 납세자분도 사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노출이 되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분이 전월세 신고 의무제에 따라서 신고한 부분에서 자료가 이제 파생이 돼서 노출이 된 건지, 아니면은 임차인분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세액공제를 집어넣은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떠한 경로로든 이렇게 적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이 좋으면 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상의 취지는 이제 내가 과세 대상이 맞는지 똑바로 확인하고, 이제 세금은 가산세가 있으니까 제때 납부하자라는 이제 취지이니까 한번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 모두 과세가 안 됩니다. 1주택자가 월세를 받아도 사실 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도 한 채만 가지고 계시다면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과세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납세자분 사례랑 똑같습니다. 납세자분도 1주택자셨는데 왜 과세가 됐냐? 올해부터는 이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월세가 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9억이었어요. 고가주택 기준이. 그래서 이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납세자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추징을 당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주택자지만 고가주택이라 월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1세대 2주택자라면 월세는 무조건 과세가 되고 보증금은 이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세대 3주택자 이상이라면 이제 월세와 보증금 모두 과세가 됩니다. 근데 보증금은 어떻게 과세를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두시면 최소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은 분명히 수입이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수익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것을 이제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1주택자분들은 이게 고가주택인지 아닌지 한번 반드시 공시가격 조회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는 각자가 주택을 하나씩 소유해도 주택수를 합산해서 과세 의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1세대 2주택이니까 여기서 받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금이 과세가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표를 보시면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라는 거는 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고 따로 떼어내서 그 부분만 가지고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필요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순이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 월세 매출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분은 이제 굳이 월세를 2,400만 원을 만들었어야 될까요? 자료를 잘 보시면 굉장히 고소득자세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율 구간이 뭐 35%, 38%를 적용받으시는데 월세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종합과세가 돼버리니까 이 고소득에 위에 얹혀지면서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38% 이상의 세금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실 때 연간 월세가 2천만 원이 안 넘어가게끔 보증금 비율을 조정해서 세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월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겠죠. 만약에 이분이 2,400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됐다라고 하면 단지 뭐 세금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세금으로 종결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 종합과세가 돼버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650만 원이라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세팅하실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판단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약 시에는 2천이 넘지 않게 세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이 높으니까 아내분에게 6억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해서 와이프분 쪽으로 이제 월세 소득을 전부 다 모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소득자분들은 이제 자기 앞으로 소득을 사실 그렇게 급격하게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누진 구조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40%는 계속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죠. 건보료도 그에 따라서 올라갈 테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납세자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아내한테 지분을 몰아줘서 월세도 몰아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누군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뭐 카드로 결제할 것도 아니고 뭐 자의반, 타의반 이 과세 누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오픈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떠한 경로로든. 그래서 이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서 국세청의 이 임대차에 대한 소득이 오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서 뭐 가산세까지 부담하면서 세금을 내시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